이번에는 상하이에서 이제 한국처럼 살 때, 물가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서 보시면 제가 중국 상하이에 왔을 때 가장 비싸게 느껴졌던 게 한국 우유였어요. 그래서, 음, 한국 우유를 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면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수입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었고, 또 상대적으로 그때는 이제 중국에는 멸균 우유가 주로 판매가 되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 생우유 같은 경우는 더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트를 가보시면서 물가를 조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제가 찍은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특정 마트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마트마다 좀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보편적인 물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 우유 보시죠. 연세 네. 우유가 41.8원, 무려 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우유 같은 경우도 한국 돈으로는 7,300원 정도 되고요. 방금 이렇게 휙 지나갔는데 바나나 맛 우유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14.8원, 2,800원 한 개가 그렇게 오, 판매되고 있고요. 과자 같은 거 지금 한국에서 먹는 거 다 보실 수 있죠? 바다 코코넛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22.4원이니까 4,300원 정도 오. 됩니다. 지금 보시는 뭐 땅콩 샌드, 치즈 샌드, 한국마트랑 정말 똑같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할인 행사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라면, 너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5개짜리 덕용표정이 38.3원이니까 7,400원 정도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만든 반찬류들이니까 한국하고 물가를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반찬류들은 한 20원에서 4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이제 또 김밥 같은 것도 다 판매하잖아요. 소고기 김밥 같은 것이 30원이니까 30원이 5,8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의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김치가 너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은 그만큼 비싸지는 않은데 김치 5kg 정도 부자 아빠나 뭐 종갓집 김치 같은 경우가 100위엔입니다. 한국 돈 2만 원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물가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할 거고요. 한국 물건은 다 수입품이다 보니까 이제 관세가 붙어서 상당히 한국보다는 조금 비싸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트를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식사,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부분, 한국 식당을 좀 둘러볼 건데요. 물론 가게마다 조금 차이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냥 요 정도 시세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있는 한국 물가들은 식당에 특히 밥값들은 한국 서울에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한국 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더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어, 어, 한번 보실까요? 네. 우선 우리가 이제 많이 가는 식당, 뭐 대표적인 식당이고요. 여기도 이제 한국 분이 주인이신 곳인데 제가 조금 점심시간보다 늦게 갔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없는데 계절 쌈밥 정식 같은 게 58위엔이니까 한 11,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김치 고등어찌개, 이런 것들이 48위엔 9,300원입니다. 이렇게 음, 잘 나와요. 음, 푸짐하게. 오, 제가 이제 시킨 게, 네. 아까 이렇게 신김치 하나랑 계절쌈밥 시켰던 거고요. 또 다른 식당에 한번 와볼게요. 여기도 이제 매장이 넓게 돼 있고 한국 분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손맛을 영상으로 담아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김치찌개 같은 경우 50위엔 합니다. 9,700원 정도 하고요. 음, 푸짐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설렁탕은 60위엔이니까 11,000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돈가스 같은 거도 먹을 수 있어요. 돈가스. 두 개나 나오죠. 오, 되게 음, 큰 마트에 두 개 나오는데, 이게 한 45위엔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8,700원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죠. 음.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서울만큼 비싸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빠지고 또 이제 식당 같은 경우도 좀 어렵다 보니까 특가 할인하는 경우도 많아서 음. 음, 오히려 이제 식당에서 먹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서울보다 더 저렴하게 느껴지고 네. 있습니다. 요즘 서울 밥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렴하게 느껴져요. 정말로. 네. 그쵸. 네.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뭐 짜장면을 먹던 아니면 진짜 10,000원 이하로서는 뭐 먹을 게 없던데, 음,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10,000원 정도, 한 50위엔에서 60위엔
정도. 저렴한 거는 3, 40위엔짜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보다는 지금 한국 식당에서 먹는 거는 살짝 저렴해진 것 같고요.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는 좀 비싸죠. 그렇죠. 네. 약간 물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홍첸루나 아니면 상하이 전반적으로 중국인이 하는 중국 음식점에서 점심 한 끼 먹으면 한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식당에서 이제 물가는 한국 식당이나 중국 식당이나 비슷하게 맞춰져 있긴 해요. 그래서 홍첸루 물가는 이제 그게 기본인데 홍첸에서 약간만 벗어나서 있더라도 정말 저렴한 식당들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 임금 자체가 저희보다는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에 이제 간단하게 먹는 식사들 같은 면류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는 한 18위엔, 20위엔 정도 되니까 커피 한 잔 값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홍첸루나 시중심 쪽은 또 이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정말 우리 생각에 한 1,000원 정도 되는 그런 한 끼 식사들도 흔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홍첸루 같은 경우는 한국 식당이나 중국 식당이나 물가는 비슷하다. 물론 시중심으로 들어가면 중국 식당이라서 절대 싸지 않아요. 비싼 식당들은 한국 식당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1,000원짜리도 먹을 만은 한가요? 그럼요. 네, 그게 음식의 차이가 아닌 것 같고 식당의 임대료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임대료가 시중심 쪽은 워낙에 비싸니까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고 네. 외곽으로 나가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식당도 허름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 음식값이 싸도 이렇게 마진이 남는 거죠. 네네.